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파악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name이라는 옵션을 정하지 않으면 내가 실행한 이미지가 컨테이너가 됐을 때 그 이름이 무작위로 정해져서 관리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옵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는 수업 페이지에 추가로 표 형태로 올라와 있으니까 어,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음, 볼륨은 V로 쓴다고 했는데 다른 옵션의 경우는 이제 뭐 줄여서 쓴 거랑 늘려서 쓴 거랑 이런 게 있지만 볼륨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거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다시 한번 알아보자면 어, 볼륨이 볼륨도 두 개가 있네요. 그러면 이것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진행해보면 네, 볼륨이 여기 이렇게 올라와 있고 자, 이제 어디까지 했더라? 여기 있는 옵션이 전부는 아니니까 한번 좀 더 관심이 있다. 그러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거는 이 명령어를 한번 이제 실행해 볼게요. 복사하고 참고로 내가 이런 걸 복사했는데 푸티에서 붙여넣기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은 이 복사했던 내용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한 줄 단위로 복사가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자 그러면 복사했으니까 붙여넣기 하고 실행을 해보면 어, 됐다. D가 왜 안 나지? 그래서 이 명령어는 수업 페이지에 있는 거 가져다 쓰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볼 때 포트가 뭐라고 하죠? 3306 포트는 이미 사용 중이라서 뭐라고 하니까 이 외부에서 들어가는 포트 있죠? 호스트 환경에서 들어가는 이 포트를 3306에서 3307로 바꾸고 이미 실행되고 있구나.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 되니까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데 일단은 다시 싹 다 지우고 네. 자, 그러면 이 명령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리눅스 환경에 이런 환경에 이런 경로 폴더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마리아DB 1 잘 돌아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컨테이너 안에 있는 MySQL을 마리아DB로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CentOS 환경에도 마리아DB가 있죠. 그 마리아DB로 들어가려면 MySQL u p 이런 식으로 접속기 썼죠. 그래서 비밀번호 입력하면 들어가졌던 거. 여기는 CentOS 환경이었는데 CentOS 환경은 끈다고 했죠. CentOS 환경은 MySQL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disable까지 해서 비활성화 해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비활성화 됐으니까 가상머신 껐다 켤 때마다 알아서 켜지지 않겠죠. 비활성화 된 거고, 이 상태에서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되죠. 로컬 서버에 연결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접근할 수 있게 해놓은 CentOS 안에 있는 MySQL 종료했으니까. 그래서 로컬 서버가 종료된 거예요.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접속할 수가 없죠. 이 상태에서,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컨테이너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거예요. 포트는 3307이죠. 기본 포트 3306 사용했을 때는 생략해도 됐지만 그게 아니니까. 이러면 로컬에 있는 3307로 연결하겠다요. 현재 로컬은 푸티가 연결된 가상 머신이죠. 여기 CentOS가 설치됐던 환경이에요. 이 환경의 3307 포트로 들어가서 여기는 지금 3306으로 되어 있는데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3307 여기로 가면은 내부에 있는 3306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컨트롤 알트 잠깐 됐다. 왜 호스트 키가 안 먹지? 그래서 이제 진짜로 가볼 겁니다. 비밀번호는 뭘까요? 코리아 12313이에요. 안 되죠. 자,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는 자, 유닉스 방식이랑 유닉스 소켓과 TCP 여기가 CentOS고 여기가 컨테이너였어요. CentOS 안에는 엔진X도 있고 또 그리고 QFTPD도 있었죠. QFTPD는 이걸로 자 이렇게 있었는데 잠시만요.
그리고 또 하나 도커도 있었죠. 도커도 있었습니다. MySQL 서버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컨테이너 안에도 돌고 있죠. 두 상황을 비교하기 전에 CentOS만 먼저 볼게요. 자, CentOS만 따로. 잠시만요. CentOS. 이 안에 지금 MySQL 클라이언트 그리고 MySQL 서버가 있었죠. 근데 컨테이너 안에도 돌고 있었고 잠깐만 그러면 좀 다시 너무 크게 그렸네. 엔진엑스랑 퓨어 FTPD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CentOS 도커는 이렇게 도커를 자꾸 까먹네. 요게 MySQL 서버라고 한다면 CentOS 안에서 MySQL로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고 있었죠? QFTPD가 MySQL 연결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식이 소켓이었죠. 같은 환경에 속해 있는 MySQL에 접속할 때 사용했던 방식은 포트 포워딩이었고 그 포트를 여기 얘는 3306이었죠. QFTPD가 3306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연결해줬어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MySQL 어때요? 꺼버렸죠? 디세이블하고 스탑했어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도커에다가 MySQL을 설치했죠. 그러면 이거 도커예요 이거. 도커 안에다가 MySQL을 설치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포트가 중복되는 것 때문에 3306이 아니라 3307이었죠. 이거는 뭐 진짜로 존재하는 포트니까 3307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3306으로 들어갔을 때 연결이 됐는데 자, 이번에는 3307로 여기로 들어갔을 때 3306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 3306으로 보내져서 도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POFTPD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이 포트를 보고 있는 거니까 연결하는 거는 포트 포워딩 역할이에요. 그래서 3306으로 뚫려 있다고 하면 들어가줘야 하는데 지금 못 들어가고 있죠.
3307로 했는데도 못 들어갔고. 그러면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각각 요게 호스트고, 호스트, 호스트고 이게 컨테이너입니다. 여기는 도커 환경이죠. 그러면 이것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가 도커 환경 아니라는 걸 좀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도커 안에 MySQL이 있습니다. 그러면 QFTPD가 포트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포트에서 MySQL로 도커 안에 있는 3306 포트 MySQL로 갔을 때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 방식이 이거랑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면 TCP 방식이죠. TCP 방식. 환경으로 봤을 때 여기로 가면 여기로 보내주니까 근데 안 됐죠. 이걸 POFTPD로 예시를 들었지만 이 MySQL 클라이언트로 해도 안 돼요. 왜냐면 통신 방식이 TCP가 아니라서. 그렇다는 건 유닉스 소켓이라는 거죠. 이 방식으로 통신하고 있다는 건데, 자, 이 방식으로 POFTPD가 여기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는 포트를 이용했죠? 얘는 포트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가야죠. POFTPD가 다이렉트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설정이 있어야겠죠. 도커 들어오기 전에 MySQL 설치하고 QFTPD 할 때 소컷에 대한 설정을 했죠. 설정 파일 건드려가지고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지금 안 되는 이유는 호스트에서 컨테이너로 들어가려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고, 도커 안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직접 들어가려고 했다. 안 될 이유는 없어야죠. 먼저 그거를 테스트 해볼 건데, 지금 실행 중인 컨테이너에 접근하는 방식. 마리아DB에 MySQL로 여기서 이 MySQL은 클라이언트예요. 클라이언트. 그 안에서 P 네, 이렇게 하면은 컨테이너 내부에 있는 3306 포트로 들어가는 거죠. 도커가. 잠깐. 이거 MySQL이 아니라 마리아DB로 해야 되나? 여기 마리아DB로 해야 됩니다. 비밀번호 입력하면 들어가져요. 비밀번호는 우리가 환경 변수로 설정했죠. 이겁니다. 그러면 마리아DB 나온 거 확인했고, 이걸 어디를 보고 있냐면 데이터베이스 보는 거 보면은 컨테이너 안에 있는 마리아DB에 접속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보면 처음에 마리아DB, MySQL 설치하면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것밖에 없죠. CentOS 환경에서 만들었던 뭐 데이터베이스, QFTPD 같은 데이터베이스는 안 보이죠. 사이트 123 그런 것도 안 보이고. 도커 컨테이너 안에서 실행된
실행해서 얼마 안 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데이터베이스니까. 그래서 이러면 이제 도커 컨테이너 안에서 돌고 있는 MySQL 서버에 도커가 접근한 거예요. 이 명령어로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똑같이 그러면 쿼리문으로 여러 가지 해볼 수 있어요. 만들기 전에 설정부터 해야겠죠. 접근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러면 마리아DB가 내부에서 잘 돌고 있는 거 확인했으니까 일단 나가고, 지금은 호스트 환경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없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설정해야 돼요. 서페이지에 있죠? MySQL 클라이언트 설정.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분리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CentOS 환경, 리눅스 환경에서 코리아 IT로 MariaDB 1이라는 컨테이너에 접근하려고 했을 때 안 됐죠. 그래서 도커로 컨테이너에 직접 접근해가지고 MySQL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서 들어갔더니, MariaDB 클라이언트 사용해서 들어갔더니 잘 됐죠. 이렇게 잘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호스트 환경에서 접근할 방법만 있으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도커에서 접속기를 통해서 내부에 있는 컨테이너로 접속을 했는데 잘 됐고 호스트에서는 안 됐으니까 호스트에서 접속하는 걸 허용해야 된다 했죠? 그럼 어느 쪽에다가 설정 파일을 건드려줘야 될까요? 아쉬운 쪽을 생각해 보세요. CentOS 쪽을 건드려야 됩니다. 자, 왜냐면 CentOS 안에 있는 MySQL 클라이언트가 CentOS 안에 있는 MySQL 이 서버를 보게 했는데 이 서버를 비활성화하고 꺼버렸잖아요. 맞죠? 못 가니까 그래서 이쪽을 건드려서 다른 곳, 존재하는 곳을 보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 복사하고 이 설정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소켓 설정을 열어줄 거예요. 이 MySQL 여기 밑에 있죠? 이거 밑에다가 이 내용, 소켓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줄 겁니다. 붙여넣기 하면 돼요. 저장하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POFT PD 설정인데 이걸 하기 전에 경로를 잘 보세요. MySQL 클라이언트 CNF 파일이죠. 그리고 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소켓 파일의 경로는 도커 안에 있습니다. 도커 안에 프로젝트 안에 MariaDB 안에 run mysqld 소켓 파일이죠.
여기서 이 소켓 파일이 들어있는 이 경로를 보면은 MySQL 스퀘어 프로젝트 마리아DB 1에 MySQLD라고 돼 있네. 잠깐. 여기지? 맨 밑에 있는 거. 여기 있죠? 마운트 볼륨으로 동기화한 폴더입니다. 이 폴더 안에 소켓 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폴더를 보라고 하면은 어디를 보게 되냐면 마리아DB 1 컨테이너 안에 있는 이런 폴더를 보게 되는 거죠. 동기화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소켓 파일은 결국 실제 컨테이너 내부에 런 폴더 안에 MySQLD 안에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호스트에 있는 MySQL 소켓 설정 완료했고 이게 가능해진 거죠. 그러면 접속기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에는 CentOS 환경에서 접속 안 됐는데 이번엔 되죠? 소켓이니까 포트 상관없이 접속 가능합니다. 이제 그러면 호스트 환경에서 MySQL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들어간 MariaDB 서버는 도커 컨테이너로 돌고 있는 MariaDB 서버죠. MariaDB 1 컨테이너 안에 있는.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베이스 조회해보면 같은 종류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이거를 확인해보진 않아도요. 왜냐면 CentOS에서 더 이상 MySQL 서버 안 돌아가니까. 근데 이제 로컬로 접속했죠. 당연히 CentOS에서 MySQL이 안 돌아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커 컨테이너로 돌고 있는 MySQL 서버에는 계정 같은 게 없어요. 당연하죠. 루트밖에 없습니다. 설치하고 추가로 계정 생성한 적 없어요. 그러면 그 해당 컨테이너 안에서 계정도 만들어야죠. 일단은 지금 루트로 하고 있으니까 얘도 계정 생성하는 거 있었죠. 마스터 계정 MySQL에서 사용할 이거는 QFTPD고 QFTPD고 요게 작업용 계정 복사하고 붙여넣고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QFTPD 계정도 이것도 해주고 그 다음에 커림은 이것도 복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한 번에 하면 되려나? 혹시 모르니까 이거 3개 먼저 그러면 이제 QFTPD로 체인지 됐죠? 데이터베이스가 QFTPD로 바뀐 거고 선택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은 왜 만들었죠?
이 유저라는 테이블. 계정 관리죠, 계정 관리. 계정 관리를 MySQL이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만든 테이블에다가 이런 데이터도 추가해주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잘 됐는지 그러면 사이트 1, 2, 3 추가 잘 됐죠? 어렵지 않아요. 뭐 했냐면 이 CentOS에다가 MySQL 설치하고 그 환경에서 뭐 계정 만들고 데이터베이스 만든 거 똑같이 도커 환경 안쪽에서 한 거예요. 도커 환경 안쪽으로. 음. 그러면 환경이 도커죠, 도커. 그리고 이 안에는 실행 중인 컨테이너로 MariaDB 1이 있고 이 안에다가 코리아IT 계정 만들었고 PureFTPD 계정 만들었고 데이터베이스 생성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생성했으니까 여기 안에다가 테이블 생성한 거죠. 이름은 유저 쓰고 그리고 나서 인서트 문으로 추가한 거고 데이터. 전부 다 CentOS 환경에서 했던 걸 그냥 도커 안에서 한 거라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인하는 거를 푸티에서 한 거죠. 전에는 SQL YUG 여기서 확인했지만 그러면 이제 사이트 1, 2, 3이라는 계정을 만들었으니까 FTP 접속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사이트 1로 들어가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대기하면 로그인 페일드라고 나오죠. 안 돼요. 안 된 거예요. 내부 FTP 접속해보는 건데 원래대로라면 계정을 만들면 접속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자, PureFTP CentOS 환경에 있죠. 자, 도커에 들어오기 전에 최종적으로 이 FTP 접속 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도커 시작해서 이 상태예요. FTP로 변한 거 보면 알 수 있는데 접속기도 있어요. PureFTP도 있는데 접속은 안 됐어요. 사이트 1 계정 분명히 있는데 안 되는 이유 뭘까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PureFTP 얘가 지금 CentOS 환경에 있죠. CentOS 안에 있는 MariaDB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얘는 없어졌죠. 변경됐어요. 그럼 못 보고 있으니까 MariaDB 1 컨테이너 안에서 돌고 있는 걸 봐야 돼요. 그러면 PureFTP랑 컨테이너 둘 중에 어느 쪽 설정을 건드려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더 아쉬운 쪽인지. PureFTP죠. PureFTPD죠.
POFT-PD 쪽 설정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면 POFT-PD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이 설정을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소켓 부분 바뀌어 있죠? ISQL 소켓이니까 여기를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경로를 보세요. 이 경로도 마운트 볼륨으로 동기화된 경로예요. 여기까지 MySQL D까지니까 맞죠? 그래서 결국 컨테이너 안에 있는 폴더로 직접 들어갈 수는 없어요. 컨테이너 안에 있는 폴더에 바로 꽂히는 게 불가능해서 호스트에 있는 폴더랑 동기화하고 호스트에 있는 폴더로 접근하면 결국 그게 동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폴더로 접근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마운트 볼륨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이제 설정 파일 변경 됐으니까 재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다시 FTP 컨테이너로 똑같이 사이트 1로 접속하면 이제는 230 OK 나오죠? 잘 된 겁니다. FTP 접속하는 것까지 완료했고요. FTP는 그러면 FTP 접속기는 누가 갖고 있는 걸까요? 접속한 환경이 CentOS잖아요. CentOS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는 FTP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로컬로 들어갔는데 접속한 거는 컨테이너로 돌고 있는 MySQL 서버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한 거를 좀 자세하게 풀어보자면 MySQL 서버에서 계정 관리할 수 있도록 설정했는데 이 MySQL 안에 그 데이터베이스 접근할 수 있게 만든 거죠. 하나 더. 이거는 좀 여담인데 최초 상태로 복원하고 처음부터 한다 했을 때 date라는 명령어를 입력하면은 현재 날짜랑 시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버추얼 박스에 있는 이 복원 기능 있죠? 그거 쓰다 보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때 방법은 현재 시간과 날짜를 직접 입력해줘야 됩니다. 쌍따옴표 안에다가 오늘 날짜 현재 시간 내용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date라는 명령어는 현재 시간이랑 날짜 알려주는데 만약에 오차가 있다 그러면 직접 입력하는 작업을 하고 도커를 켜야 됩니다. 왜냐면 시간과 날짜가 불일치하면 도커에 그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작업하다 실수 없이 했는데 도커에서 에러 났다. 데이트 해가지고 이 리눅스 환경의 현재 날짜 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 초 단위까지 맞출 필요는 없고 분까지만 맞춰도 됩니다. 모든 권한을 가진 실제 작업할 계정 코리아 IT 만들었고 PureFTPD 데이터베이스만 관리 가능한 그 전용 계정 만들었고 FTP 하다 보면 필요한 뭐 사이트 1, 2, 3 계정 각각 만들었고 그리고 잠깐만 QFTPD 계정을 만들었나? 잠시만요. 갑자기 헷갈리네. 이거를 했던가? 음, 만들었죠? 만들었습니다. 아, 오케이. 그래서 이제 FTP를 쓰다 보면은 이제 필요한 사이트 1, 2, 3 계정 그것도 이제 각각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사이트 1, 2, 3이 있었죠? 이것도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